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야권 내에서 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대당에 대한 비난과 비하 공세도 가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총선 전국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그동안 야권은 지금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서 야권 통합을 이뤘습니다만은 네. 지역구 차원에서는 네. 또 그 당시 전략공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떨어졌던 분들이 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홍준표 이번에 예. 전 대표인데 대구 수성 의뢰요. 네.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히 전개가 되는 것은 통합당 쪽으로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떤 상황들이 지금 있습니까? 네, 일단 통합당 같은 경우 사실 대구가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예. 대구가 원래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보다는 통합당 계열 의원들에 대해서 정당 일체감이 많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무소속 의원들, 그러니까 경선을 불복한 무소속 의원들이 무시 못할 결과를 낳았어요. 예. 주호영 의원 예를 들어서 수성을 4년 전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다시 돌아왔고 그 전을 보면 친박 무소속 연대 뭐 이런 무소속 연대를 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년 전보다는 그렇게 무소속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공천에 대해서도 김형호 네. TK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쨌든 그쪽에서 컷오프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역시 지금 TK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 모양이에요. 무소속으로 나왔던 분들까지 또 이렇게 출마하겠던 분들까지도 그냥 주저앉거나 네. 후보 사퇴를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구에서 먼저 사퇴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 대구 수성갑이 굉장히 지금 쟁점이죠. 김부겸 의원 나왔고 또 주호영 의원 나온 지역구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소속으로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수성구청장이죠. 수성구청장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즉 그만큼 분위기가 양강구도가 완전히 고착이 됐다라는 느낌. 그리고 대구 전체적으로 이 무소속에 대한 것보다 이번에는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게 아주 강하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사퇴보다는 어쨌든 몰아줘야 돼.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북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이라 의원이 지금 있죠. 의원이 있는 곳이죠. 원래 딱 대구에서 두 지역구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일단 주성영 의원과 김승수 전 대구부시장 이제 또 사퇴를 했습니다. 이 양쪽 지역구에서 이런 바람이 부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대구에 부는 바람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성영 의원이 그쪽에 나온다 했다가 사퇴를 했고 그래서 김승수 전 대구 부시장이죠. 이분하고 이제 홍일학 양자 대결로 이렇게 굳어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서울, 인천에서는 아예 4월 6일 이전에 이렇게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된 지역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좀 더 갈 것 같았어요. 단일화라는 게 선거운동 이후에 된 것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많았죠. 근데 선거운동 하기 전에 벌써 단일화 합의를 한 곳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구로을 지역입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 견제하기 위해서 김용태 의원이 갔는데 이 지역에 당협위원장이 원래 있었던 당협위원장 강용식 당협위원장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인천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진 전 앵커
지역, 박정진 앵커가 간 지역인데요. 이행숙 무소속 의원하고 무소속하고 지금 또 단일화 합의를 본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이 수도권 일대에서 조금 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도 여러 곳에서 단일화 지금 논의가 네. 활발히 진행되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안상수 의원 간 지역이 그렇죠? 미추홀. 예, 인천동 미추홀이죠. 이 지역은 원래 윤상현. 워낙 단단했는데 워낙에 단단하고 안상수 의원이 그냥 옆 지역에 있다가 휙 그쪽으로 저는 이걸 합의를 한 걸 보면 사실 합의하자고 아직 이제 진행 중이긴 한데 진행 중이죠. 윤상현 의원이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진행 중이라는 건 어쨌든 할 수도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인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자신 있다. 자신 있다는 얘기죠. 워낙 지금 상당히 차이가 안상수 의원하고 지지율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워낙에 지역을 정말 얼만큼 다졌는지 지난 4년 전에도 무소속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는 봐야 되지만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공주부여 청양 박수현. 예. 저 대변인이죠. 청와대 대변인을 했죠. 초대 대변인이죠. 여기에 상대해야 하는 정진석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또 무소속으로 김근태. 예, 김근태 씨가 있어요. 씨가 그래서 있었죠. 거기도 단일화 논의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동명이인이죠. 예. 여기에 지금 단일화 논의가 있고요. 경기 하남도 볼까요? 지금 이창근 네. 그분이 아마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인가 뭐 이렇게 하고 어디 교수 출신일 겁니다. 네, 교수 출신. 예, 서울대 학계. 연구 교수 출신인데 그래서 이현재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죠. 예. 원래는 이현재 의원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삼선이나 삼선이나 있죠 그 지역에. 근데 이제 탈락을 해서 나 지역 조직 안 줘. 조직 안 주고 내가 할 거야 하고 나섰는데 워낙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제나 당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인물로보다는 이번 선거에서는. 그래서 아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강릉이 좀 관심사예요. 그 권성동 의원이 지난번에 탈락을 했잖아요.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기염을 토했죠. 예.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세 사람이 지금 단일화를 진행을 하고 있죠. 최명희, 홍윤석 이 두 분하고 이제 단일화를 한다고 하니까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단일화가 되면은 뭐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통합당 후보가. 일단 강릉만 하더라도 이전에는 굉장히 이 새누리당, 그러니까 그 통합당의 텃밭 같이 됐던 곳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그 이광재 전 지사의 바람이 강릉까지 좀 미치는 것 같아요. 현재 단일화하기 전에 이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현저하게 김경수 후보에게 좀 몰리고 있는 느낌이라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했던 곳이죠. 그동안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당대당의 어떤 연대랄까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심상정 대표도 지역구 차원에서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민주당과 단일화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한 몇 군데가 지금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엔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게 옛날에는 서로 바터같이 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주고받기로 했죠. 그렇죠. 대선 때 이정희 후보 사퇴를 해주고 사실은 이 호남 지역에 한 2석 정도 그 다음 총선 때 2석 정도 사실 그 양보를 얻어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서로 간에 이렇게 바터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비례 선거법으로 비례해서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지역구도 많이 냈습니다. 지금 이 심상정 대표의 입장이 바뀐 걸 보면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절박하죠. 선거법이 이렇게 괴물 선거법 된 것도 결국은 심상정 대표가 공수처를 들어주는 대신에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아주 뭐랄까 정의당의 가장 큰 소원인 원내 교섭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꿈을 가졌었는데 민주당이 완전히 토사구팽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이게 철천지한이지만 그러나 정치는 또 현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판단 미스한 거죠. 저는 좀 전에 여기 오면서 그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송영길 의원이 라디오에, MBC 라디오에 나와서 그 앵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번에 비례 미성정당들 이렇게 난립하는 거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앵커의 그 뉘앙스는 통합당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였어요. 예.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송영길 의원 뭐라고 그러냐면 정의당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어요 이런 거예요. 아니 앵커가 깜짝 놀라. 네? 정의당이요? 저는 통합당 비판하실 줄 알았더니 통합당은 좀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아니 우리는 20석 하자고 준연동 의원. 네. 근데 30석을 고집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면 막 그런 거. 앵커가 당황해서 사실 근데 속내를 다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자기네 뭐 송은 이러더라고요. 공수처를 자꾸 무슨 딜처럼 하는데 공수처법은 너무 당연히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뭘 그걸 갖고 무슨 서로 바터를 하겠다고 합니까? 뭐 이런 그걸 지금에 와서요. 이제 토사구팽이죠. 예. 다 들어주고 다 했으니까 이건 다 너네가 너무 욕심 부렸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사실 완전히 미스를 한 거예요. 예, 맞아요. 판단 미스를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지난번 재보선에서도 단일화했던 창원 성산 그게 지금 여영국 의원 아닙니까? 네네. 그때 단일화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민주당의 이응석 의원 후보죠. 후보고 지금 단일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될 경우 지난번에 낙선했던 강기훈 후보고 통합당에 다시 대결을 벌려야 하는데 이 지역은 좀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워낙에 그쪽이 또 민주노총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가 많아서 민노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의 뭐 유일무이한 곳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도 강기훈 후보고 표차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몇 표 안 났어요. 아주 여론조사상에는 한 10 내지 15% 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뭐 몇백 표로 당락이 갈렸잖아요. 그렇죠. 아주 뭐 초접전이었습니다. 인천 연수울도 그렇죠.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정의당에는 이정미 전 대표가 거기 지금 출마를 했어요. 예. 출마한 지역이고 여기 민경욱 의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유명한. 그 민현주 전 의원하고 이제 뭐 엎치락 뒤치락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공천이 바뀐 그 지역 그 지역인데 연수울 이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곳이라 단일화 논의. 그래서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강기훈 후보나 민경욱 후보가 상당히 지금 앞서고 있다. 그래서 이 절박감의 어떤 표현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예. 어쨌든 각 당에서 현지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단일화 논의가 이렇게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4월 6일까지 단일화가 되면은 투표용지에 딱 한 사람만 찍히지만 이후에 단일화가 되면은 투표용지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는 거죠. 투표로 용지를 다 인쇄를 해버렸기 했으니까. 때문에 4월 6일까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 민주당의 위성정당 아닙니까? 네네. 거기서는 이번에 선관위에다가 무슨 10대 공약집인가를 갖다 냈는데 정말 황당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급조한 정당이라도 아니 알바생한테 맡겨가지고 뭐 냈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철회를 했는데 철회를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원봉사자가 이게 우리가 아직 그 여러 정당이 함께 그냥 논의하는 것을 그걸 그대로 선관위에 갖다 줬다. 그래서 실수를 한 거다. 행정상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자원봉사자가 이걸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아니 자원봉사자가 윗사람의 허가라든가 결재도 없이 들고 가서 갖다 줍니까? 아니 그 들고 가는 행위 자체가 또 문제지만 그게 이걸 자원봉사자가 만든 게 아니고 만든 건 자기네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자원봉사자가 실수를 했다고 뭐 말을 거기다 하면 떠넘기면 떠넘기면 그건 정말 공당으로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매달 60만 원씩 주겠다면서요. 그게 360조 원이 드는 매년. 기본소득을 60만 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360조가 든다는 거예요. 네, 360조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30조가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500조 원입니다. 네. 500조 원도 사실 짜고 짜내서 만든 그것도 건데. 초수퍼 예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512조도. 아니 박근혜 정부까지 300조였어요. 예. 근데 이 정부 들어서 400조를 넘기고 그다음에 바로 500조를 넘긴 거거든요. 그나마 그것도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500조까지 하냐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계속 초과세수야. 너무 세금이 넘쳐. 근데 그것 좀 가져간 게 법인세야. 수출 잘 되거든. 수출 지금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완전히 코로나 경제로 지금 세계 경제가 뭐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정말 엄청난 타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고요. 하나는 더 이게 이거 철회한 가장 큰 이유가 60만 원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이거는 그래도 우리 기본소득 이렇게 많이 줄 거야 하고 싸울 수 있는데 실제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북한. 북한. 북한을 갖고 이건 계속 사실 이건 잘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보니까 아니 자주국방 한미동맹 더 강화해서 북한 행동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제대로 비판을 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그랬더만 그리고요, 평화를 이어보면. 안보 훈련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북한에 얘기해야 된다. 예. 이런 정책을 얘기하니까 열린민주당이요. 예. 왜 서자 논쟁, 적자 논쟁.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야. 그 문재인 대통령 정책하고도 틀리잖아. 그리고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난리 났을 거예요. 너네 왜 이래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도 철회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의겸이가 그랬대 열린민주당에. 아니 그런 공약을 가지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한다는 당이 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또 경쟁관계에 있으니까 그렇죠. 은근히 또 씹었더라고요. 교수님 근데 그 다음이 더 웃긴 해프닝이에요. 네. 철회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냈어요. 또 냈는데 또 철회했어요. 이유가 왜? 뭐냐면 또 냈는데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붙여서 복사해서 그대로 낸 거예요. 똑같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건 어떻게 왜 이렇게 냈어? 그랬더니 행정상에 싫습니다. 그리고 또 철회했어요. 참 이 괴물선거법 덕택에 참 탓이죠. 덕택이 아니라 탓 때문에 참 별의별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 일을 좀 많이 저지르는 것 같아요. 아마 정부 여당을 아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무슨 진단 키트를 가지고 FDA 식품의약품 네네. 안전처라고 있지 않습니까? 통과했다고 되지도 않은 외교부에서. 것을 가지고 그때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 한번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성과를 높인다고 그렇게 또 정치적 제스처를 썼는데 이번에는 매 외교문서 30년마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왜 외교문서를 공개를 하면서 임수경 미리북 사건은 쏙 뺐나요? 네, 그렇습니다. 1989년에 외교문서를 지금 30년이 딱 돼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24만 페이지. 네,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하다. 근데 다 들어갔더니 1989년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최대의 사건이잖아요. 대사건.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미륵북이라는 게 그 서경원 의원인가요? 예, 옛날에 그분이 그 간접이. 미륵북 그 이후로 사실은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 학생이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김일성 만나서 그냥 그 김일성이 쓰다듬어주고 하는 장면 뭐 방송이 되고 나라가 다 뒤집어졌지요. 그런데 그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자들이 아니 왜 이건 빠졌어요? 그랬더니 해명이 더 기가 막혀요. 해명은 뭐라고 그랬냐면 외교 문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개인 문서들이 있다. 개인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다. 아니 그 카일기 사건 때 김현이 다 공개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사건들이고 예. 외교문서기 때문에 다 공개가 돼야죠. 그럼요. 더군다나 임수경 사인입니까? 그분은 이미 사인도 아니고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본인이잖아요. 예. 그게 무슨 개인 문서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두 번째 관련 외교 문서는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아니 교수님 그렇게 큰 사건이 났는데 외교부라든가 관련 그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엄청난 보고 내용들이 있었으리라고 봐야죠. 당연히 두 가지가요. 하나는 임수경의 방북 루트예요.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도쿄를 갔다가 그다음에 서베를린으로 갔다가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모스크바로 가서 평양으로 간 거예요. 그 시절에는 아예 그런 쪽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럼요. 어떻게 모스크바를 가고 그래요?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갔다 나는 게 알려진 즉시 대사관들은 난리가 납니다. 아, 그럼 그 해당 지역에서 어떻게 대사관하고 그 뭐 정보국에서 파견하는 사람들 뭐 난리 그렇지. 났죠. 그 루트 CIA. 따라서 대사관들은 전부 다 초비상이에요. 그 보고 아니 언제 왔는데 우리는 왜 캐치를 못했는지 다 반성문 써야 돼요. 그럼 그죠? 또 누가 개입을 했고 어떻게 누가 표를 끊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서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정보가 지금 그래도 막 뭐 많이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뭐 임수경이 가갖고 뭐라 했는데 이거 바로바로 알 수 있나요? 거의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각 나라의 외교 그 파트들이 또 북한의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정부에 예를 들어 핀란드다 그러면 핀란드 대사관 정부에 있는 나라들 북한 있지 대사관 않습니까? 있는 그런 나라에는 또 해당 국가에 또 얘기를 좀 해서 북한 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려다오 이래갖고 다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아, 했죠. 예. 그런데 결국은 이 임수경 씨가 그 당시 제13회 세계 청년 학생 평양 축전 네. 평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기획하고 했던 그 주모자가 바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그때 전대협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동권 세력이 지금 민주당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뭐 모의를 했고 어떤 작전을 폈는지 네.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이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쏙 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대협 3기 의장 당시 임종석 의장이 임수경 양을 학생인 임수경 양을 찾아갑니다. 그때 사실 뭐 너무 생생하게 저는 기억을 해서요. 왜냐하면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그렇다고 무슨 고위 간부가 아니에요 전대협에 그냥 운동권 학생에 불과해요. 근데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부친이 기자였어요. 서울신문 그 당시 한국일보도 있었고, 근데 유명한 기자였고, 그러니까 이 외국에 갔을 때 걸리더라도 아버지의 어떤 또 아버지가 기자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 고려가 됐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임수경 당시 평범한 사실 운동권 학생이었는데 찾아가갖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저쪽 해갖고 설득을 해낸 다음에 보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임종석이 다 전대협 의장이 다 기획을 있겠죠. 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임종석한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왜 이거를 숨겨야 됐냐라고 따져라. 외교부에 따져라. 왜 임종석 이 실장의 태도가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예. 제가 기억합니다. 이 몇 년 전,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운영위가 열렸을 때, 국회에서 운영위가 열렸을 때 전희경 의원이 막 따졌어요. 아니 임종석 실장은 옛날에 전대협이었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이다. 그럼 전향했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화를 내면서 당신은 그때 뭘 했냐고요. 나는 갔다 이거야. 당신은 뭘 했냐고.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이 동영상에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전희경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한테 뭐냐고 묻는 것도 코미디지만 그렇게 따지는 게 운동권의 지금 속성이에요. 운동권 지금 정치인들의 나는 자랑스러워. 나는 대단한 일을 한 거야. 민주통일운동에. 그런 인식, 우월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국회의원은 그렇게 따집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자랑스러우면 뭐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외교부에다가 항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60쪽이나 된다니까. 그럼요. 빨리 공개해라. 이렇게 해야 하고. 공개해라. 나 정말 떳떳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슈 대응 문건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한겨레 네네. 진보 성향의
한겨레 신문이 인터넷판에 보도를 했고 신문 자체에는 안 했던데 거기 보니까 또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안 하고 정치적으로 거리두기,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쫙 멀리 해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코로나에 묻어가려는 그런 심사들이 엿보이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전략을 어떻게 짜서 중앙당에서 후보들에게 홍보 전략 이렇게 하자. 그리고 왜냐하면 그건 전체적으로 당의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보내는 거는 당연히 보내야 되는데 들여다보면 무슨 초등학생한테 지시하는 것 같아요. 예.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근데 비열한 게 좀 네거티브도 정도껏 해야지. 코로나19 이겨냅시다 이렇게 쓰라고 지시를 하고 코로나는 핑크색으로 해라. 이겨냅시다는 파란색으로 해라. 코로나는 미래 통합당 색깔. 그래서 지금 거기 내용에도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비판 뭐 이렇게 하면은 코로나를 비판하는 것은 딱 두 개다. 일본하고 통합당만, 미래통합당만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일본과의 또 매치를 시켜가지고 역공을 가하라. 이런 또 뭐 지침까지도 가이드라인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대외 비례지만 근데 수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품질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무상급식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또 통합당이 뭐 쿨하게 사과를 했어요. 전말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민주통합당의 공식 유튜브 옳은소리라는 이름의 공식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우리 인이 그러니까 친문들이 맨날 표현하는 거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걸 북돋아 주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무상급식을 계속 먹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감옥이죠. 감옥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실정법에 위배되고 대통령으로서도 그 법에 저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벌을 받게 될 거다. 이 표현을 그 교도소로 보낼 거다라는 어떤 상황이 되면서 사실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당의 공식 유튜브면 당의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 있어서 지금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지자들을 모아야 되느냐, 아니면 확장해야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자기네들끼리만 희희낙낙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쳇말 같은 걸로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뭐 어디 술자리라든가 뭐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통합당의 공식적인 유튜브 아닙니까? 거기서는 정제된 내용을 얘기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선거전에서 가장 큰 뭐 돌출변수라고 하면 말실수가 아닙니까? 그럼요. 말실수 하나로 선거판이 완전히 바뀐 경우가 많잖아요. 정동영 옛날 연인들 노인 폄훼 발언, 노인들 안 나와도 된다. 뭐 이런 발언. 김용민 뭐 발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뭐 빨리 사과를 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뭐 이러니 저러니 논란을 빚어봤자 뭐 득될 것은 없다고 그럼요. 보이지 예,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이 되면은 여러 가지 흑색전전, 마타도 이런 것들이 난무할 테고 또 선거전이 치열해지게 될 경우 진흙탕 싸움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 또 유권자 분들이 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시고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